이용자들의 등록대에 맞춰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과 편의 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이용자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10년 전 초심의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재밌고 활기차게 지역과 소통하고 이용자에게 친근한 보건대 행복하고 도둑이 정당해지고 더 신뢰받고 즐거움을 찾는데 양보는 당연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세 사회복지사의 삶 속에서 가치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김주일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원대학교 정명희 교수님이 자장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청주대학교 김현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김상현 관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장 김상현입니다. 먼저 계산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장애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세미나를 위해 연구 주제를 발제해 주신 청주대학교 김현진 교수님, 자장으로 함께 해주신 중원대학교 정명희 교수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충북지체장애협회 계산군지회 정유선 회장님, 청천재활원 박용규 원장님, 계산군 노인복지관 황지연 관장님, 그리고 수해복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계산군 주민복지과 장병란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어로 수고해 주시는 계산군 수어토역센터 윤익환 통역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10주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지역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산군 장애인복지사업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청주대학교
김현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청주대학교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10년의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자리에 세미나 이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의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인연이 이제 조금 계속되어 와 있어서 아마 제가 중간중간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한번 하고 또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서 제가 괴산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을 거란 판단하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도 또 농촌의 장애인복지,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보고 또 토론자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연구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함께 의논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그리고 사업진단, 수요분석 발전 방안인데요. 조금 섞여 있습니다. 괴산군 전체의 장애인 복지 방향,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괴산군 장애인 복지관을 제외해놓고 괴산군의 장애인 복지를 논할 수 없어서 괴산군 전체의 장애인 복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그 중에도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이 걸어온 10여 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두 가지 농촌 장애인복지 지역의 발전 방향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발전 방향 두 가지를 같이 좀 섞어서 발제가 되니까 아마 이제 그게 복지관 차원의 일이긴 하나 괴산군 전체 농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겹쳐서 이야기가 돼도 이해가 다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시설화 움직임, 요즘은 이제 지역사회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움직임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참여 중심의 기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조직이 이루어지는 또 지역사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변화를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마련하게 된 데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이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장애인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노화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장애의 노화에 따른 변화가 중첩돼서 이중 위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뭐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정도별로 다룰 수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농촌 사회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그 접근 또 대응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의 개념을 좀 보시면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그랬고 또 남해군 같은 지역에서도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노화 과정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화된 장애인으로 조금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시기가 청장년기 이후에 발생이 돼서 비교적 기간이 좀 짧은 장애로 인한 그 생활기간이 좀 짧은 경우를 노화과정 장애인으로 보고요. 그리고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기간 장애 발생 후 15년에서 20년 이상 장애인으로 사시면서 고령화 과정을 겪는 그러면서 노인이 되시는 경우를 저희가 좀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에 있는 장애인과 고령화된 장애인의 개념을 보시면 아마 앞으로 대상 선정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사업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 방법은 저희가 이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사업 분석 그리고 괴산군의 장애인 환경 분석을 했고요. 또 이용자와 또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괴산읍에 많이 계시고요. 1,400명 정도 계시고 또 괴산의 장애인복지 사업의 현황은 그러니까 재활시설이 2군데, 여기 계신 지금 수어통역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2군데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3군데가 있고 또 오늘 토론하시는 청천재활원이 지역의 유일한 거주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개 재활시설과 4개의 거주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나마도 보시면 괴산과 칠성, 문광, 청천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장애인복지 접근성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하시겠지만 농촌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성, 접근성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괴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은 73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10년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또 다양한 공모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사자 수는 10년 전에 21명에서 10년 후인 지금 23명, 2명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기존 위탁사업, 주간보호센터나 기타 사업들이 증가되면서일 수도 있어서 실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73명이라는 숫자에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50명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직접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인력은 뭐 전체 관장님 포함해서 23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2018년 이후로 증가한 거는 여기가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면서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괴산장복이 그 활동 지원 사업을 괴산 지역의 다른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해서 지금은 3개 기관이 나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괴산장복이 활동지원 사업 이외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또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증원이 별로 없는 요런 좀 보실 수 있어서요. 여건이 된다면 차차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분석을 정확히 해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전문 인력이 좀 충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사업의 현황은 이렇게 되고요. 기존 자료나 뭐 전체적인 발표 원고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세출 결산액이거든요. 요 세출 결산액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실제로 복지관 일반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일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 이 이제 기존 공모 사업이나 사업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올라가서 예산이 규모가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수많은 공모 사업과 또 연속 지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자체적인 운영 사업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력의 증원이 없기도 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이제 2023년에 조금 올라간 거는 여기 조금 내려간 거는 활동 지원 사업을 또 분할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규모를 보시는데 금액이 얼마냐는 것보다 사실은 요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반 사업과 운영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활동 지원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우리가 독점을 하던 때에는 34%까지 떨어졌었고요. 활동 지원 사업을 나눠주면서는 43%까지 올라갔는데 이 비율은 사실 여기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고유 사업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 외에 복지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그 일반 사업과 운영비 비율이 조금 낮은 상태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설문 분석에 대한 거를 또 설문 분석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 분석했던 거는 괴산읍 지역에 47%가 사셨고요. 또 발달장애인이 41.4%셨는데 응답자 비율 중에 본인이 직접 응답하신 분이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순이었고요. 직업이 없으신 분이 65.7%셨어요. 그래서 이 이제 뭐 자립과 직업 재활이라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상태에서 괴산군 장애인 분들의 이 직업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 이유가 이제 장애로 인한 게 54.9%고요. 연령, 나이가 너무 많아서 15%니까 고령의 장애인들의 그 재활 문제에 대한 걸 고스란히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기본 통계로 보시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의 장애인 복지에 향상되어야 될 것과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괴산군 지역에도 여쭙고요. 괴산군 외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분들에게 조사를 또 해서 이렇게 69%와 30% 정도 차지를 했고요. 장애인 복지 현장 경력이 있는 분과 이제 없는 분들인데 이 없는 분들은 기타 단체나 다른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비율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넘어갔네요.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 있거든요. 저희가 우선순위 1순위, 2순위로 물어서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아니라 알아보시기 쉽게 저희가 순위를 좀 써놨는데요.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을 이용장애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사자분들은 사실 주변과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1순위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의견이 다르냐 이런 것보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령장애인의 질병과 건강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 고령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좀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차이 검증이 돼서 된 게 아니라 단순한 순위에 대한 비교니까 그냥 경향성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문제나 외로움이나 고독감 문제를 가장 많이 좀 힘든 문제로 여기고 계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위를 넣어놨는데 보건위생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장애인은 제일 많이 원하셨어요. 종사자도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종사자 1등은 쾌적한 주거 환경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종사자분들이 가정 방문하시면서 느끼셨을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응답의 차이는 있지만 2등, 3등 순위는 비슷합니다. 교통수단 확보나 이동권, 그리고 장애연금과 같은 이제 수당의 증진 이런 것들 이용장애는 바라셨고요. 종사자분들도 보건위생이나 이동권 확보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여기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지역 장애인복지 수요 분석에서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이용장애인이고 주황색이 종사자분들인데요. 보시면 이게 종사자분들하고 이용장애분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비교를 한 부분이에요. 종사자분들이 보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 이 표를 보면서 조금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이나 이동 지원이나 자조 모임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종사자분들은 보시는데 당사자분들은 낮 활동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높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미 이런 낮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기능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응답이셨던 것 같아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참여율이 낮은 것들이 좀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홍보의 문제일지 아니면 제한된 대상자 확보의 문제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필요성보다는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 직업상담,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높다고 종사자들이 인식을 하셨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실 직업재활이나 이쪽보다는 낮활동이나 운동이나 기능 강화나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더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유지하거나 또 확대해 나가거나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촌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이동거리나 교통비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부인난, 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부재 이런 것들이 이용장애인들 순위가 높았고 종사자들도 비슷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동권, 그리고 치료재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운동이나 직업재활과 관련된 것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계산에도 아까 자원이 재활시설 2개랑 거주시설 4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답변이 비슷하세요. 그래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과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거주시설 공급, 그리고 장애 영역과 노인 영역의 연계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사자분들은 확실히 이제 영역 간에 협업해야 될 일, 지역사회 연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답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공급처인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수요자분들의 욕구들은 이런 조금 이제 다른
요구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괴산군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좀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수립할 때는 제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1차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괴산에 필요한 지원이 뭐냐, 이거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요. 그 부분들이 의견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첫째는 조사 결과나 다른 뭐 기존 연구에서도 보셨지만 이동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동 지원 확보를 어떻게 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거냐는 건데, 교통수단 확보, 대중교통 편익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원래대로라면 수혜가 아니었다면 군수님도 오시고 또 주민복지과나 관련된 공무원분들 오셨을 텐데,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운수 관련 인력이나 조직들 낮 동안 장애인 이동 지원을 아니면 어르신들 이동 지원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 슈클버스나 아니면 이제 그 관공서 셔틀 버스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운수 인력이나 장비 조직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괴산군에서 또 선도적으로 좀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보는 거, 아주 먼 지역은 좀 이렇게 그 공공에서 좀 담당해 주시는 부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괴산에서 40억 규모로 지금 괴산 간물 장현 칠성 쪽에 그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순환을 하다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콜을 하시면 그 콜을 받아서 버스가 경로를 바꿔서 태우러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수요응답형 버스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시범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괴산도 요걸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연풍이나 청천, 청안 같은 대중교통이 훨씬 불편한 지역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혹시 확장이 될 거라면 이렇게 사용자 중심으로 먼 곳을 먼저 적용하는 시스템을 좀 적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여서 당장 지역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들을 같이 아마 군에서도 하고 계실 거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형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 탑승 차량이 복지관 정도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 그리고 해피콜 또 이런 특수 차량으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장이 장애인 이제 이동장애인이 편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겁니다. 셔틀 운행 확대인데 괴산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요. 25인승 버스가 다니는데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한두 번이 이동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실은 직원들이 낡은 차량으로, 낡은 소형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농로를 다니거나 좁은 길을 다녀야 되는 길이 많기 때문에 버스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 소형 차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현실적 대안들은 소형 차량이 좀 제공이 돼서, 저는 이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또 우리 또 여기 노인복지관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동 지원을 도우려고 업무하다가 중간에 얼른 갔다 오고 모시고 갔다 오면 반나절이 가고 이런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일은 또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게, 이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셔틀 운행 시간이나 뭐 어디를 어떻게 담당할 건지,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 이런 논의들이 지역 안에서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을 분담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도와야지, 아마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뭐 수어통역센터도 그렇고 재활시설을 운영하시는 곳들은 이동 편의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장복이 주민조직 중심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 참여를 촉진하실 때 이동 지원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뭐 지역사회 카풀 정책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보태봤습니다. 그 의료 지원 부분은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이제 보건소에서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바로 이 우리 복지관 옆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 또 찾아가셔야 되고 아니면 보건소가 비정기적으로 오시게 되면 이게 이 건강 관리는 정기적인, 주기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소가 건강 관리의 날을 정해서 장복이든 노복이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또 혹은 보건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전용 시설, 전용 공간이라고는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지원 시설을 우리가 당장 괴산군에 확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서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것을 좀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필요하다면 군 내에 혹은 보건소 내에 오늘 장복 내에 가정건강관리팀 이런 걸 신설을 해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가 지원과 이 문제인데 여가 지원 문제도 있었거든요. 수요가 제일 많았던 건 사실은 여가 지원이었어요.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독감 해소를 위한 고령장애인 쉼터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정도별로 장애인들 안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같이 지내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게 연령일 수도 있고 장애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장애인들이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쉼터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산 안에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은 또 특히 더 다른 장애 유형들하고 어울리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나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도 있고요. 또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아시지만 조기 노화를 많이 겪으시잖아요. 근데 훨씬 더 빨리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 과정이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더 그러시고요. 그래서 65세라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그리고 저희가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노인복지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요. 기존 서비스의 연계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 단체에서 하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계산이 도청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범 사업을 올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주거환경 개선이 분명히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요구가 있을 거라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되거나 혹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별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센터를 좀 열기가 어려우면 장복이나 어디에 이제 전담 인력,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 지역의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테니까 그런 공급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괴산장애인 복지관을 위한 재원들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64.7%가 지금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거든요. 전체 장애인은 3,000명 중에 한 2,400명 정도를 저희가 괴산에 고령장애인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64.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장애 어르신들의 실생활이 어떤지 뭘 더 빨리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저런 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산정복에서 문제는 아까 뭐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사업 예산이 프로테이즈가 작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더 제가 좀 속이 상했던 건 그 일반 사업비 중에 급식 지원 사업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이용료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급식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전체 예산에서 차지를 많이 해서 다른 사회 참여 사업이나 다른 직업 재활 사업에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더라. 이렇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급식 지원 사업을 좀 분리하거나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좀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일부 보전되는 지원들을 복지관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한 끼 복지관에서 식사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자택에서 혼자 뭘 해드시기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지관에 오셔서 한 끼를 제대로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군이나 지자체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관 공간 활용 문제인데요. 복지관이 내년에 이제 그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공간 하나를 또 차지하게 될 거라 실제로 수요가 높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나 낮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사업 같은 독립된 사업들은 사실은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공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조금 지자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동 지원 소형차, 앞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소형 차량들이 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뭐 민간에서 차량 지원을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간 차량 지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없고 공동모금회도 지금 차량 지원들을 안 해서 우리 복지관도 적극적으로 차량 지원을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찾아보겠지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또 1, 2년, 2, 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소형 차량 지원을 좀 군에 간곡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 증대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계산군의 재정 자립도가 있으니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가 같이 해보시고 예산 증대 방안을 좀 논해 주시고요. 생애주기에 따른 그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는 재활치료나 의료재활, 그리고 학령기나 성인기는 직업재활, 노년기는 보건문제, 건강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좀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도 앞으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고려돼야 될 거고요. 여성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중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장애인 복지관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이 수행해야 되는 우선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또 주도적으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을 찾아오면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찾아오거나 오면 요 안에서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고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세미나의 자장님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장은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명희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는 청주대학교 김현진 교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계산군지회 정유성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계산군청 중인복지과 장병랑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상현 관장님이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청천재활원 박용구 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산군 노인복지관 황지영 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후 순서는 정명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 교수님과 그다음에 토론자 여러 분들께 반갑고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많은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게 아주 오래전부터 현 시간까지도 계속된 연구의 주된 주제인데, 최근에 어느 연구를 봤더니만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만들어내면은 그 방법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지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안으로 아주 너무 신기로운 방안이 제시된 게,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내 구조, 즉 인지 기능을 작동시켜서 인지에 대한 체계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시선을 돌리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계산군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 우리 이렇게 계산군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초대 관장으로 왔던 정효선 관장님,
지금의 기반을 닦으신 분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김상현 관장님, 그 다음에 계산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계산군 관계자들, 그다음 이렇게 계산군과 장애인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연구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했던 우리 교수님, 김현진 교수님, 그 다음에 계산군에서 장애인 관련돼서 모든 복지 타워를 하는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청청재활원 원장님과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계산군을 보면서 계산군에서 이 장애인 복지관이 10년 전에 건축이 올라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정효선 관장님하고 같이 지켜봤던 장본인이죠. 저도 중문대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지역에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지역과 학계가 계속 끊임없이 코협을 해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개관 10주년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벌써 10주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 계산군의 장애인 복지관에 관련해서 너무나 계산군에서 있는 우리 중문대의 교수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계산군 장애인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해서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김현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이 더 나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좀 더 우리가 장애인들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연구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관장님이신 정효선 관장님, 내전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죠. 이제는 명칭을 이제 관장님, 회장님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 한 멘트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상 이유로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계산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효선입니다. 우리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제가 감회가 좀 새롭고 또 그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이신 우리 교수님의 원고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참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산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이고 그 중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65%, 약 2,500명입니다. 이렇게 고령 장애인은 계속 증가해 왔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게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계산군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총 4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대는 저희가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2대는 또 다른 곳에서 합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차를 그 당시에 왜 군에서 그렇게 나눠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택시비에 택시 비용은 택시비의 50%입니다. 12개 읍면의 4대의 콜택시는 공군면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계산군의 그 도로 상태를 볼 때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늘 이제 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요. 또 지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높은 방지턱과 또 그 좁은 그런 길, 시골길, 그럴 때는
그러면 저상버스는 여기 괴산읍만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많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그 콜택시를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 콜택시는 집에까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 또 콜택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도보 장애인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상버스가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이 들면서 이 점은 해당 그 간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러니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콜택시 운영이 보다 많은 증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 등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국민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죄송합니다. 하물며 장애인의 의료는 특수성이 있는데 충북에서는 충북대학병원 한 곳이 장애인 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려면은 많으신 우리 장애인 노인들께서 차를 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괴산군에 있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다양한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저도 이제 많은 노인분들을 상담을 하면은 고독감과 외로움, 그러한 그런 데서 오는 그분들의 그 삶의 뭐랄까 좀 가치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신적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도 시급하게 논의되어 빠르게 해결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외로움 및 고독감 때문에 맞춤형 건강 그리고 취미를 할 수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괴산군 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고령 장애인에 대한 소외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쉼터 조성을 위하여 기본적 건강관리, 취미생활, 동년배 말벗 서비스, 금융 정보에서 오는 요즘에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사기성 예방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외로운 독보 가정에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너무 피폐한 삶이 참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 하면서 우리 지금 관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우리 팀장님들을 데리고 그런데 직접 가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국가에서 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돈만 조금 주고 뭐합니까? 그거를 제대로 써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잘 돼서 뭐 도우미들이 온다 해도 그 몇 시간 잠깐 끝나면 밤으로는 저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죽고 싶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집 그 환경이 너무 불편해서 휠체어를 들여도 올라가 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휠체어가 좀 다니고 혼자서 바깥이라도 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이제 계시는 뭐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회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산군에서 좀 더 많은 지역의 우리 유관기관들이 같이 공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자주 좀 만나서 공론도 하고 반에다 한 목소리도 내고. 노인은 어느 기관이 한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의 뭐 7, 80억 우리 전체 계산군의 장애인이 지금 3,700 등록장애인이 넘는데 거기서 한 7, 80억 10%가 노인이에요. 다 노인성 장애인들. 근데 특히 노인들의 그 장애가 굉장히 외롭고 막 그 삶과 죽음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종사자, 우리 어디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 자리에 있지만 좀 더 깊이들 생각하시고 이번 자리가 좀 자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의 초대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계산군의 직업 같은 서비스의 전문성을 이제 이끌어내셨던 정효순 관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발제자도 그렇고 토론자의 그 이런 바램도 그렇고 장애인들의 이동성,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전용 주거 공간에 대한 개선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한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이 과연 이의 대상자들의 서비스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어느 비상적인 즉 내가 어떠한 정책을 발제했고 어떠한 정책을 냈다는 이런 자기 업적의 과시의 건수로 정책을 펼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장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계산군 서비스 정책에 이게 그 타워 역할을 하는 계산군의 우리 담당 주민복지과 장병영 과장님의 이제 토론 드려야 되는데 장병영 과장님 대신해서 현 장애인복지회 김상현 관장님이 대신 한번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계산군 장애복지관 관장 김상현입니다. 사실 자당 전명 교수님께서 좀 전 설명한 것 같이 이 자리는 이제 주민복지과 계산구청 주민복지과 장병혁 관장님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집중호우로 인하여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 장병혁 관장님께서 작성한 토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앞에 이제 책자를 나눠줬는데 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요 토대문으로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한 주제 발표에 대한 견해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에서의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타시군에 비해 장애인의 비율과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농촌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자 보시면 다음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부합하여 우리 계산군 장애인복지관이 그리고 지역 장애인복지가 어떻게 발전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책자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는 제11회 와라이 코리아 재활대회 주제인 장애인 역량 강화 패러다임의
전환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 독립적 생활, 그리고 권한 부여의 세 단계의 문제의 정의, 문제의 위치, 문제의 해결, 사회적 역할, 통제와 조정자, 마지막으로는 바라는 결과 총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중 문제의 위치를 개인에서 사회 환경으로 다 봤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역할에서는 치료 대상자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변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다원사회, 그리고 진정한 생활의 질,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자기 결정이 가장 중요함을 제시하였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계산군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으로 서비스의 변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방법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서비스 변화에는 분리해서 통합으로, 그다음 집단 관점에서 개별 관점으로, 그다음 공급자 편에서의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고요. 서비스 종류로는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 예산제와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서비스 방법으로는 조직적으로 장애인 편에서 책임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주제 발표에 대한 제언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 증진법을 기준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해 이동장비 및 운수 인력의 예산 증액이 반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좀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의 강점 사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뭐 이 발제 내용은 없는데 그 지역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자립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아마 군에서 이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자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과 실태조사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복지관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령화에 대한 우리 장애에 대한 어떠한 이제 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그 선행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장애인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제 보급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 장애인이 맞추면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보급할지 앞으로 이제 민간이 협력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계산군 주민복지과 장병남 과장님의 사전에 제시한 토론문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리 발표한 김상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에 대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책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 개념으로 우리 전체 이런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변화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이제 이 소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이용자들을 바라본다면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또는 또 다른 차별은 아마 스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금 사회 이런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다각도로 좀 변화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청청재활원의 우리 박용규 우리 원장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청천재활원 원장 박용규입니다. 네. 앞서서 여러 이제 패널과 발표하신 분들하고 좀 중복된 경험이 좀 있고요. 또 생각이 좀 일치하는 경험도 있고 좀 합니다. 저는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거주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은 아시죠? 네, 근데 그 전에 저는 그 충청북도 장애종합복지관에서 약 9년 동안 근무를 좀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발제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업과 또 앞으로 우리 그 괴산군 우리 농촌 지역에서 나갈 그 방향과 그 제시를 저도 한번 그 되새기면서 한번 많은 기회가 되고 공부가 되었던 걸 좀 갖고 합니다. 저 본론부터 말씀을 다 올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는 지금 저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죠? 지금 현 정부가 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자, 이것은 거주시설, 우리 장애복지관, 우리 노인복지관, 우리 모든 것이 이제는 기관들이 그리고 장애인 인구, 그 욕구, 그 특성, 환경체계 변화되고 있고요. 이만큼 저희가 환경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현재는요, 지난 정부 때지만, 자,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 왔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는 지난 정부에서 이제 탈시설 정책이 수립이 되었었고요. 2021년 8월에는 그 로드맵이 발표되고자 했습니다. 자, 그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거점을 기반을 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이제는 이제 이용시설들이 어떤 서비스의 체계와 전문성을 더 선호하고 더 있을 것이고 그게 맞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도 통합돌봄이 기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아마 크게 더 번영해서 더 개선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소 분간의 설치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접근성입니다. 결론은 이제 분소 분간 설치라고 제가 제언을 드린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동성에 때문에 이제 차량도 하나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2014년도에 그 사회복지사무소라고 시범 사업을 했던 거를 조금 모방을 해서 공공과 민이 함께 하는 곳을 분소 공간을 설치한다면 도서 벽지에 있는 곳에 있는 수혜자분들, 그 이용자분들이 좀 더 낙오되지 않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떤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됐을 거는 수많은 재원과 예산이 필요하고요. 우리 또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제한적인 것은 분소 공간을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그런 분관으로서의 또 역할 중추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저희가 90년도에 장애인 올림픽, 즉 88년도에 그 서울 그 올림픽이 생기면서 90년대 그 장애복지관이 이제 17개 전국에서 갑자기 막 생기고 뭐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장애복지관이 먼저 다 생겼었고 나머지가 이제 각 시군마다 각 광역시마다 생기고 다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재가복지센터가 90년대 중반에 생기면서 가장 시범적으로 했던 게 분간 설치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첫 번째가 이제 청주시역도 청주 분간이 먼저 들어갔었고요. 이곳 충청북도도 영동 분간부터 그죠 진천 분간이 다 들어갔던 것이고 오늘날 이제 괴산군 장애복지관 이제 과거로부터 10년 2013년도에 과감하게 먼저 분간 없이 이렇게 괴산군 장애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던 것이죠. 끝으로 말씀 더 좀 하자면 이제 정책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10년, 100년의 대기를 나가시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 체계가 낫다고 다 봅니다. 그것이 그 평등한 사회가 낫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개인적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인의 중심의 서비스를 가려면 그런 보편적이고 차별이 없는 사회. 과거에 지난 정부지만 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했던 것은 장애 비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완전한 사회 통합입니다. 그것을 바람을 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잘 이끌어 간다면, 그런 정책에서 수반해서 서비스가 실행도 된다면 누구나 이 괴산군 장애복지관이 지역의 중심 기관을 우뚝 서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산군 장애복지관은 예산 지원이 괴산군이 100%로 알고 있고 합니다만, 이것을 재정 지원으로 좀 합리적으로 재정 지원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할과 우리가 괴산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괴산군 장애복지관을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멘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청제 어른에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괴산군의 또 거주 시설로서의 장애인 복지에 지금 이제 앞장서고 있는 박영구 원장님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제안, 그 다음에 이 토론문에 대한 이제 제안적인 것에서 괴산군에 대한 이 특별한 보편적이면서도 또는 괴산군의 차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의 이제 항시연 관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군 노인복지관 황지연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 사업 진단 및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신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김상현 관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연구와 발제를 해주신 청주대학교 김현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장애인복지 현장은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열린 이 세미나는 괴산군 장애인복지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으로서 향후 장애인복지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괴산군은 충청북도 면적의 11.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약합니다. 실제 접근성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은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동 접근성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 발제문에서도 제시되었는데요. 공공부문 자원 활용 검토 사항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 바로 시행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촌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괴산군이 선정돼서 스마트 복합 대중교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서 교통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 또한 매우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로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와 질병, 그리고 식사, 빨래 등 일상 가정생활 유지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질 높은 보건위생 및 의료 서비스와 교통수단, 이동권 확보라는 것을 통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장애와 건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어려움은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방향 안에서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보다 다양한 조직과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 중에 김현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청북도와 괴산군 지원으로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 며칠 뒤인 8월부터 노인돌봄 통합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 채용호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책의 4대 핵심 요소는 첫째가 주거 인프라 확충, 둘째가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지원, 그리고 셋째가 재가 돌봄 및 장교양 확대, 넷째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케어 안내 창구를 신설하고 지역 케어 회의 등
지역사회 민간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포함한 한국 장애인 통합 돌봄을 위해 3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포럼에서는 국내 장애인 통합 돌봄 방안과 자립주택, 의료 등 자립생활 지원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을 위해서 노인 통합 돌봄과 차별화된 일상생활, 주거, 이동,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종합 자립생활 지원, 노인 통합 돌봄과 유사한 주거, 건강생활 지원,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과 장애인 통합 돌봄 방안에 맞추어서 괴산지역도 지역사회 안정된 자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주, 주거의 영역의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더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괴산지역 장애인 복지사업 발전 방안 중에서 이동 접근성 확보 노력, 그리고 괴산군 장애인복지 간 셔틀 운영 확대 지원, 그리고 외로움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한 고령장애인 쉼터 마련, 고령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 확대 등이 지역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역주민 조직 등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동이 함께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괴산이 되기 위해서 오늘처럼 우리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멘트 감사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황지영 관장님의 그 토론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산군이 아까 우리 그 서두에서 그 지적되었듯이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지금 그 수치로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괴산군에 있고요. 괴산군의 장애인들의 특징이 고령 장애인이 이제 점점 추세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고령 장애이면 어떻게 고령 장애이면 장애인 복지와 아울러서 노인 복지가 함께 통합적인 서비스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노인복지 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4분의 토론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한 분의 김현진 교수님의 지금 이제 연구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지금 4분의 토론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괴산군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실천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료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좀 보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 회장님 말씀은 되게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동지원에서 콜택시나 행복택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별도의 수행기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대 가지고 괴산군 전체를 관장한다는 건 이제 이게 수요에 대한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장이 좀 필요할 테고, 특히 쉼터의 기능 같은 경우 저는 그냥 단순히 어르신들 쉼터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하겠다 했는데 주요 기능을 좀 자세히 토론문에 넣어주셔가지고요. 좀 더 의미 있게 좀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북대학병원, 청주까지 이동을 해야지만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괴산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의료지원 서비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높았던 것 같고, 또 장 과장님 토론문은 제가 좀 굉장히 좀 감사한 게 저희들도 이렇게 발제 많이 해보면 관에서 토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응답을 주신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현황 소개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 과장님 원고를 보면 실제로 이런 그 이동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 자원 확충 부분이라든지 또 관련된 이용자 중심의 체계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야겠다 하시고 또 실태조사 같은 거 복지관 차원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주셔가지고요. 발제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 원장님 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제 맞춤형 통합 지원에 대한 강조를 조금 해주셨는데 결국 맞춤형 통합 지원은 1:1 맞춤형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춤형이라는 게
범위가 커지면 맞춤형의 의미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복지 현장의 변화도 이게 집단에 대한 또 전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거주하시는 곳에서 진짜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 영역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해서 실현될 수 있을지 좀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분소나 분간 설치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충장복이 분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옥천 같은 경우도 분소나 분간을 둬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 원장님 원고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가사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제가 발표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만큼이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식사나 빨래 같은 가사 지원 서비스 필요성이 고령장애인일수록 더 높아지고, 또 독거 혼자 계시는 1인 가구일수록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개발들 좀 필요하겠다,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그러니까 노인 통합돌봄만큼이나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하고 있는데, 계산에도 이런 사업들이 조금 시급히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보다 좀 제 부족한 연구에 대한 보완을 많이 주셔서 이제 할 수 있다면 이 결론이나 제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원고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개성군 장애인복지관 우리 김상윤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 귀중한 시간으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정효성 관장님, 그 다음에 김현진 교수님, 그 다음 황재원 관장님, 박영규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매슬로의 5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한, 즉 인간의 삶을 왜 사는지에 대한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이죠.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인간들은 어딘가 소속되고 뭔가 사회 참여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존감,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거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많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러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거기에 따른 삶의 전반적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의 토탈이 어떻게 보면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정책이 여전히 아까 토론과 아울러서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의식주에서 지금 많이 머물고 있다는 이 아쉬움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건너뛰어야 되는 국가적인 상황이고, 우리 전문가들, 오늘 현장 전문가,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뭉쳐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신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가 자주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10주년으로 세미나 있지만 곧 20주년 세미나 때 오늘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보다 변화된 정책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다시 한번 개성군 장애인복지관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